여기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펀드 방치되어 드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 장기로 보니까요, 이게 전부 다 뭘로 가입해요? TDF로 가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TDF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져가는 상품이죠, 그죠? TDF가 나중에 뭐 TDF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TDF를 싫어합니다. 펀드는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TDF라는 거는요, 펀드라는 거는요, 자산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상품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상품 안에 TDF 하나만 딱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매달아 놓은 굴비도 아니고 TDF를 왜 가입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저도 TDF를 권하기도 합니다. 신경 쓰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TDF를 권하기도 하는데, 저는요, 그것조차도 제가 문자를 주고 제가 컨트롤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TDF는 권하지 않아요. TDF는요, 나쁜 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이라는 거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형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형 파생형에 투자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요, 내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TDF는 20년, 30년, 40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뚱거리고 그거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높은 곳에서 팔고 코로나 이런 거 역병 걸려가지고 다시 하락장이 예고가 돼 있으면 팔고, 그리고 밑에서 채권으로 바꿔놓았다가 다시 밑에서 잡아가지고 또 올라올 때는 또 주식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제대로 먹으면요, 연금도요, 사실 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요, 자산 엄청나게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세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관리해주는 사람이 펀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요, TDF만 권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본 중소형자 포커스, 이거는 CP 상품이 있어가지고 퇴직연금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보수 보겠습니다. 자, 1.66. 여기 보시면요, 총 보수가요, 퇴직연금은요, 계속 가져가시더라도 요렇게 보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E 일반 계정에 담으셔가지고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선치냐 후치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투자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은 3년이다. 그럼 짧게 운용했을 때는 뭐가 나으냐? 저는 CE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CE를 가입하실 때 꼭 봐야 되는 게 뭐죠? 자, 환매 제한 기간이죠, 그죠? 자, 환매 제한 기간 보시겠습니다. 환매 제한 기간이 있어요. AE는요, 30일, 한 달이고요. CE는 무려 90일입니다. 왜 90일이죠? 물론 선치를 보수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90일 환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환매 수수료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환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초 설정일은요, 2015년입니다. 무려 6년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3년 이상 된 상품은 잘 보질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3년 정도 됐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년 된 상품들은요, 이 클래스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잖아요. 5년 정도에 클래스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 짜투리 상품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우수한 매니저가 관리를 안 합니다. 짜투리 상품은 초짜들이 하겠죠. 물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용 수익이요, 그때까지 내던 거랑 5년 동안 내던 거랑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최초 설정일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최초 설정액은요, 1021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설정 자수는요, 물론 같겠죠? 자, 최초 기준가는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가는 얼마냐? 1340원입니다. 기준가가 늘었다라는 거는요, 무슨 얘기예요? 클래스가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순자산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클래스는요,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은 51억이 들어왔는데 순자산액이 69억이에요.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이걸 뭐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가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기준가가 최초 기준가랑 지금 기준가랑 늘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수익 난 사람들은요, 뒤에 들어간 사람보다 손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준가는요, 클래스에 비해서 순자산액이 얼마나 변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가가 134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낸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M은요, MSCI 재팬입니다. 대유형은 뭐 똑같고요. 펀드 평가 보겠습니다. 급격한 자금 유출이 있었느냐? 양호하고요. 적정 운용 규모 미달이냐? 양호합니다. SS 등급 급락 양호하고요. 급락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BM 대비 단기 성과 양호하고요. BM 대비 장기 성과 양호합니다. 환매 수수료 있느냐? 아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총평가는 별 2개다. 운용 방식은요, 위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SMAM 회사에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데, SMAM은 일본 회사고요. 일본 중소형주를 전문적으로 투자를 운영해온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용을 지금 운용 방식은 위탁 운용이다. 상품 브로셔고요. 브로셔를 보면요, 일본 경제 중소형주 꽃이 피다 라고 되어 있는데, 꽃이 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일본 중소형 포커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베노믹스라는 거는요, 일본이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엔화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아베가 이것을 없애겠다, 완화시키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입니다. 뭐 저는 사실 아베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저는 수익률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베가 싫다고 이거를 안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양적 완화, 엔화 약세, 일본 경제, 일본 기업 경쟁력 향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화 약세는 뭐 한동안 뭐 아베가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엔화가 뭐 그렇게 또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강세죠. 그래서 지금은 엔화 강세로 지금 다시 돌아섰고요. 이거 상품 브로셔를 지금 좀 때에 따라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브로셔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2번째, 일본 안에 이머징 마켓으로 주목받는 중소형주의 다양한 투자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 말보다는 사실 중소형주들이 지금 주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도 대형주들은요 상승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소형주들은 특징이 뭐예요?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널뛰기를 했을 때 펀드 매니저가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죠.